2024 프로야구. 자, 2024 부산 MC 프로야구 이제 오늘 거인사생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성태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염종석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참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두 분 다 보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빅터 레이에스가 202안타를 딱 마지막 타석에 쳤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수들이 얼마만큼 이 빅터 레이에스의 202안타를 열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고승민의 투런 홈런, 나승엽의 안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보기가 좋았어요.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태 위원님? 제가 31게임 칠 때도 사실 굉장히 선수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제 게임에 레이에스에서 타석에 사실 타석이 모질했는데 네네. 굉장히 선수들 도와주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어쨌든 선수 팬들이 지금 4, 5위에 들어오지 못해서 실망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위원님 목소리가 이렇게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이게 롯데자이언츠가 가을야구 실패하면서 위원님이 목소리가 없어졌습니다. 박 위원님 너무 슬퍼요. 목소리가 지금 알레르기가 제가 너무 심해갖고. 그래. 얼른 회복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염 위원님 이거 대단한 기록이죠.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중계를 하면서 계속 뭐 응원도 했고. 네네. 근데 어제 레이에스 선수 202안타는 뭐 KBO 역사상 이제 최고의 안타니까 그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고. 근데 어제 그 마지막 타석에 그 고승민 선수가 홈런을 때리면서 3루 돌면서 그 벤치를 향해서 이렇게 세레모니 하는 모습 봤는데 딱 안겼죠, 그냥 레이에스한테. 결국은 레이에스 선수에게 한 번 더 기회가 돌아갔다 봐라 이런 거였는데 참 이 성적을 따지면은 올해 좀 기대치 못 미쳤지만은 그 성적을 떠나서 마지막에 선수들끼리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이 대기록을 작성하는데 모든 선수들이 좀 합심하는 모습들이 참 좋게 보였고요. 이 기록이 롯데 빅터 레이에스라서 제가 또 롯데를 중요하는 롯데 팬으로서 또 기쁜 하루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상대팀 NC도 투수 안 바꾸고 그리고 정면 대결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프로야구를 보는 뭐 좀 동료의식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상대팀도 상대 투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리고 또 레이에스 같은 경우는 사실 레이에스 선수가 조금 급할 때는 굉장히 중요할 때라고 보이거든요. 보통은 차분한데 꼭 기록이 있을 때만큼은 레이에스 선수가 꼭 쳐야 되겠다는 그런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값진 안타가 아니었나. 그리고 사실 프로야구에서 제일 많은 안타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거는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려.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 사실 그 하루에 안타를 2개씩 정도로 쳤어야 됐어요. 저는 사실 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대단한 선수고 기본기가 받쳐주는 선수라 굉장히 좀 대단하게 보였어요. 그럼 올해 골든 글러브를 좀 수상을 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십니까? 저는 골든 글러브는 받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선수를 안 주면 또 누굴 주겠나 싶기도 하고 또 롯데자이언트 또 선배로서 또 롯데라인으로서는 꼭 레이에스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 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레디아 선수하고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KT의 로하스가 3런을 치면서 야, 요거는 로하스 하나 주고 그다음에 레이에스는 받아야겠다. 약간 어제가 조금 분수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한편은 듭니다. 용병들이 요즘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해가지고. 레이에스만 좀 잘하면 되는데 다른 용병들도 너무 잘하니까. 여면이 내년에도 레이에스 있을까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요즘은 워낙 이제 한국에서 잘하는 선수를 이제 다시 불러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지 않기를 좀 바라봐야 안 되겠습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내년 레이에스 선수가 빠지는 타선 물론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은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고 그죠? 레이에스 선수의 올 시즌 어떤 기록들 이런 걸 보면은 내년 시즌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떻게 레이에스 선수의 타선을 또 메워야 되나 하는 걱정도 있고
상상하기도 싫어요. 네, 롯데에서는 당연히 뭐 예. 재계약 통보는 할 거고요. 예, 예. 메이저리그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팬들도 같은 마음 모두 아니겠습니까? 같은 마음이겠죠. 예. 박 의원님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 여권 뺏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여권도 뺏고 뭐 모든 걸 뺏어. 예, 예. 당분간 못 나가게 해야 됩니까? 어쩝니까? 기아시켜야 되는데. 기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예. 예. 그리고 어제 선발 투수가 윌커슨 선수였거든요. 무실점 호투를 선보였는데 윌커슨 선수는 롯데에 남아 있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될까요, 염위원님? 윌커슨 선수는 사실 우리가 최고 스피드를 따지면 150km 막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네, 네. 140 한 중반대 이렇게 나오는데 윌커슨 선수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구위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적응 잘 하고 있고 작년에 후반기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올 시즌에도 1선발 항상 이닝 히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올 네, 시즌도 네. 결국에는 평균 6이닝 이상 게임마다 던져주면서 올해도 32경기에 190이닝 이상 던졌거든요. 충분히 롯데에서 1선발로서 활약을 한 시즌 반 동안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윌커스 선수의 어떤 구위를 봐서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막 당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윌커스 선수는 남아있지 않겠나 예상해 봅니다. 예, 남아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해주셨는데 롯데에서 잡겠나라는 예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윌커스 선수가 좀 안정적이면서도 한 번씩 이닝을 좀 못 메워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좀 이닝 히터로서의 모습을 항상 강조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올 시즌 이제 끝내고 32경기에 196이닝을 투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건 높이 평가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드는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선수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야, 어떤 한국 리그에 검증된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뭐 구단에서 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구단에서 놓지는 못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호준 선수 언급은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박정태 위원님, 이호준 선수가 막판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좀 설레게 했습니다. 물론 어제 선발 나와서 타석에서는 좀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수비는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이호준 선수가 사실 2군에서 굉장히 좀 평이 좋습니다. 예, 좋았다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네네. 그리고 또 야무지고 어. 그리고 타격 자체가 컨택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평이 나 있거든요. 예. 그런 선수는 이제 딱 롯데 자이언츠로 보면 황성빈 선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상kim 네네. 선수는 외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야 자원으로서는 박성우 선수만 있어서는 될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틸리티 수비로서는 이호준 선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선수로 보여지고 네네. 그리고 타격도 제가 볼 때는 컨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1, 2번으로 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제 구원투수로 나온 구승민 선수, 김원중 선수가 지금 FA를 앞두고 있거든요. 염위원님 좀 어떻게 될 것이라 보십니까? 구승민 선수가 뭐 2018 시즌부터 이제 1군에서 이제 불펜 역할을 좀 해줬는데 네네. 뭐 최근에 계속 좋았지만 올 시즌이 사실 제일 뭐 안 게임 좋았죠. 내용이 좋지 네. 못했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FA라는 또 부담감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워낙 그런 쪽으로 대우도 잘 받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조금이라도 더 잘해서 대우를 좀 받아보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시즌 초반에 구승민 선수의 어떤 난조에 의해서 팀 전체 투수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고 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시즌 거듭하면서 조금 좋은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네네. 마지막에도 또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인데 올해는 조금 롤러코스터 같은 좀 투구를 한 것 같아요. FA를 예상을 해보면은 뭐 지금 구승민 선수나 최준용 선수도 이제 시술을 했었고 그리고 김상수 선수가 또 나이도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지금 롯데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되죠.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이제 에이징 커브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올 시즌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구단에서 조금 고민을 거듭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모든 롯데 팬들은 구승민 선수가 남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몇 년간 잘했던 그 기억은
항상 부산 팬들의 머릿속에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보신 분들하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구수민 선수를 본 분들하고 이 온도차가 너무 달라서 사실 구수민 선수가 FA 계약 어떻게 될지 근데 제일 제 주목되는 건 김원중 선수인데 박정태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원중 선수 네, 그리고 염현님 여쭤볼게요. 김원중 선수는 저한테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말도 막 뭐 자신 있게 아 본인은 개별적으로 만나면은 좀 예, 농담을 좀 진하게 하나 보죠. 김원중 선수가 저 농담이 진하게 잘합니다. 시합 때 좀 저렇게 되지. 또 이렇게 또 잘했으면 또 마음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롯데 자이언츠보다 내년 후내년에는 사실 페넌트 레이스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승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1, 2, 3 펀치들은 좀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마무리 투수가 강한 투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우승을 바라보는 팀에서는 김원준 선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번에 계약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프로야구 선수는 금액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연봉이 중요하다는 꼭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김원준 선수뿐만이 아니라 롯데에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롯데를 사실 같이 가야 될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 계약 자체가 롯데도 중요하지만 김원중 선수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4년 80억까지 얘기가 나와서 그게 사람들한테 너무 회자가 되는 바람에 글쎄요. 그러니까 김원수 워낙 난조여서 어제도 또 주자 깔아놓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단도 생각할 것이고, 근데 또 이제 에이전트도 또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돈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염정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 김원중 선수도 남지 않는다면 이게 메워야 될 롯데가 이제 메워야 될 자리가 너무 많다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오버페이 하기도 그렇고 그죠? 네. 또 그동안 또 고생한 거 선수 입장에서 좀 많이 받고 싶어지고 네네. 서로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아무래도 본 부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고향 가고 싶은 마음도 좀 있을 거고 아니면 중앙 무대 뭐 우리 서울 쪽이지 않습니까? 뭐 그쪽으로 진출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근데 프로 선수는 딱 한 가지지 않겠습니까? 에이전트를 선임하는 이유도 결국 PR 잘해서 예, 본인이 얼마나 대우를 잘 받느냐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이 과연 롯데에서 올 시즌 어떤 활약도를 봤을 때 김원중 선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죠? 네. 미래를 보면은 투자하는 거는 맞는데 올 시즌을 감안해서 본다면, 그러니까 팬들도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아니면은 좀 본인들이 생각하는 액수가 있을 텐데, 야 오버페이했어 내년에 이거 못하면 어떻게? 또 한 가지 이제 생각? 보면은 보통 이제 기록을 보고 뭐 OPS라든지 이게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볼넷 삼진율 뭐 피안타율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닝은 작년과 비슷하게 던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게임 수가 조금 줄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삼진이 조금 많이 줄었어요. 삼진도 좀 많이 줄고 했는데 제가 시즌 중에 중계한 경기를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김원중 선수에게 뭔가 빠른 볼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더 가져야 결국에는 포크볼도 좋고 뭐 커브도 던지고 하는데 그게 살지 않겠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평균 구속이 제 느낌에는 제가 중계했던 경기들을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는 평균 구속이 조금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결국에 선수가 투수는 또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조금 많이 썼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또 구속을 어떻게 찾느냐도 구단에서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 예, 금액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그 요소가 아니겠나 생각이 140대 후반을 팍 던지다가 연투하는 날은 140대 초반 뭐 이렇게 그렇죠.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예.
자,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홈 경기 있었던 날이었는데 이날 아쉽게 졌지만은 이 선발 투수였던 반지 선수의 투구가 참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팬들이 반지 선수 재계약을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올 시즌에 한 달 정도의 결장이 있었어요. 그 부상이라는 건 불의의 어떤 부상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건데 네네. 어쨌든 뭐 이 시즌 치르면서 경기를 좋은 경기 내용에서 빠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반지 선수에게 탓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그 한 달이라는 기간에 빠진 그걸 생각한다면 구단에서는 좀 큰 타격이라고 보거든요. 예. 반지 선수의 재계약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근데 한번 어떤 부상이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올 시즌에 뭐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어떤 외국인 선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 선수 모두 그냥 기본적으로는 롯데에서 계약을 한다는 통보는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윌커슨 선수에게 얘기했듯이 반지 선수도 올 9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메이저리그에 무조건 어떤 콜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지 선수도 좀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반지는 근데 개별적으로는 좀 한번 도전을 했다가 살짝 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또 도전에 나서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또 좌완이고 나이도 조금 훨씬 어리고 박정태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지 선수 같은 볼은 제가 만약에 선수였다면 이 타자로서 타석에 섰다면 굉장히 치기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짧은 투구의 야수 폼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변화구를 던지면 각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투수의 유형은 타자들이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이 프로야구 팀들은 굉장히 고민해야 될 용병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경우가 메이저리그에서 오라 할지 안 그러면 국내에 남아서 잘해야 될 선수인지 고민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하면 메이저리그 데리고 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딸이 이제 캠벨은 그 롯데 응원단장 하고 싶어 하던데. 그 KBO 뭐 이렇게 셀러리 캡에 응원단장 셀러리 캡은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반즈랑은 줄 만큼 주고 이제 캠벨한테 또 계약을 따로 해서 좀 더 주면 좀 눌러앉지 않을까. 이온희 대표 드림아이 쪽으로 아이고 좀 등록을 시켜 스카웃을 시켜갖고 한번 두지 않겠어요. 이제 반즈 선수 얘기가 끝났으니까 타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고나왕 돌이켜 보면 와 윤동희 그리고 나승엽 고승민 황성빈 그리고 플러스 알파 손호영 이런 선수들 작년에 진짜 윤동희 선수 빼놓고는 몰랐거든요. 예.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았고 올해 이만큼 활약한 거는 진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사실 그 중심에 레이에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생각을 하고 어쨌든 어린 선수들이 정말 이렇게 빨리 급성장할 줄도 저도 몰랐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92년 우승할 때는 이 3할 타자가 5명이었지만 이 선수들은 나이가 어립니다. 전부 다. 예. 어리고 또 이 장래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때와는 단타 위주의 소통부도 했는데 이 선수들은 제가 볼 때는 20개 이상씩은 충분히 칠 수 있는 타자들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어제도 치고요. 예. 나세엽 선수는 또 뭐 스리런 치고 이런 거 보면 야 진짜 내년 시즌에는 우리가 이제 거포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쉽게 판단해서 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타격 코치 출신으로서 그 선수들을 보는 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피지컬뿐만이 아니라 궤적을 조금 보완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몇 가지만 좀 보완하면 제가 볼 때는 20개 이상씩은 충분히 칠 수 있는 타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손호영 선수도 좀 평가를 해주시죠. 손호영 선수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투수지만 타자지만 위원이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갔을 때 야 이렇게 초구를 좋아하는 선수 처음 봤다. 근데 초구를 막 때려가지고 그냥 안타 만들고 이런 거 보면 야 진짜 나는 좀 이해를 못하겠다. 저는 사실 정말 안 치셨잖아요. 저는 사실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에요. 근데 손호영 선수는 제가 볼 때 분명히 쿨할 성격인 것 같아요. 상남자고 저도 상남자예요. 맞지? 상남자 맞지? 그러니까 꼼꼼한 편인 상남자.
꼼꼼한 게 더 안 낫나 싶긴 한데 어쨌든 예. 손호영 선수도 요즘 같은 경우는 초구를 안 칠 경우도 있고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그 큰 성장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꼼꼼함을 겸비하면 더 나은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건가? 근데 저도 좀 쿨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공감이 잘 맞아야 되는데. 여명님, 근데 우리 불펜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미루 선수, 뭐 최준용 선수 이미 시즌 아웃 돼가지고 최준용 선수 수술도 받았고 또 김상우 선수 아까 말씀 언급을 해주셨지만 한현희 선수.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을 거의 못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즌 중에 뭐 몇 번 얘기했지만 한현희 선수나 김상수 선수 물론 이제 프로야구라는 게 아마추어하고 틀리기 때문에 나이가 무슨 필요가 있냐 하겠지만 그래도 이 선수들에게 사실 바랄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팀이 어려울 때 그 경험을 살려서 시즌 전체라기보다는 중요 그 요소에 좀 잘 던져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초반에 최준용 선수, 구승민 선수가 뭐 조금 좋지 못하고 부상이나 이런 걸로 그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김상수 선수나 한현희 선수에게 좀 더 무거운 짐이 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선수들이 잘했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선수들에게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조금 중요한 부분에서 좀 활약을 해줬으면 했는데 그런 데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 결국엔 내년 시즌도 구승민 선수도 FA지만은 어떻게 해서 뭐 남을지 모르겠지만 구승민 선수나 최준용 선수도 간단한 시술이었거든요. 내년 시즌에 복귀를 한다니까 이 정도의 선수들이 좀 중심을 잡아줘야 그리고 김상수 선수나 한현희 선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단에서 거기서 조금 뒷받침 해준다 생각을 하면은 내년에도 좀 좋은 투수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구승민 선수 올해 활약을 봐서는 너무너무 지금 좋지 못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승민 선수하고 손성빈 선수가 시즌 종료 후에 수술대에 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가 이번 프리미어 12 출전이 무산됐는데 국가대표 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사실 프리미어 12 출전 무산은 국가대표 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앞으로 이 두 선수의 향후 사실 롯데가 우승을 바라보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빨리 이런 여러 가지 좀 좋지 않는 부분들은 빨리 끊고 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아쉬움보다는 수술 부분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수술이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겠죠? 큰 수술은 아니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문제 생길까봐 작은 부위 같으면 나누면 커집니다. 그러니까 작을 때 빨리 수술해서 이 단시간에 빨리 재활을 마치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들입니까? 빨리 회복해가지고 온전하게 딱 돌아와서 스프링 캠프 할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스프링 캠프도. 김태형 감독도 걱정을 많이 해요. 수술에 대한 부분. 그래요. 내년에 롯데자이언츠가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잘해야 될지 물론 공격과 수비를 다 잘해야겠지만 염현이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즌 다 끝났고 그죠. 뭐 오프 시즌 가을 준비도 하고 하지만은 뭐 스토브리그가 첫 번째 중요할 것 같습니다. FA 선수를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이 MLB에서 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되게 크게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김태형 감독이 올 시즌 이제 첫 시즌이었지 않습니까? 지켜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도요. 그러니까 내년 시즌에 대해서는 조금 또 다른 구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1월달 이제 본 선수들이 개인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2월 캠프에 가서 어떤 구상을 할지 좀 디테일한 야구가 항상 얘기하지만 롯데는 디테일한 야구가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올 시즌에도 잘하는 선수 많습니다. 선호영, 뭐 나승엽 이런 선수들 다 거포형 뭐 어떻게 보면 중장거리 타자인데 사실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같은 유형의 투수들이 타자들이 너무 많아도 팀에서는 약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항상 얘기했지만은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어떤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또 어떻게 좀 잘 살리느냐. 보통 우승팀이 외국처럼 막 장타력으로 투수력으로 다 하진 않거든요. 그런 걸 좀 디테일한 야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디테일한 야구. 박 의원님. 올 한해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팬들이 많이 실망을 했을 겁니다. 네네. 했는데 어쨌든 이 성적보다는 더 큰 것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김태형 감독님과 선수들의 잠재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성적은 노력입니다. 노력 없이는 절대 성적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캠프와 동계훈련을 많은 훈련으로 준비를 탄탄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부상도 없고 그 실력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그 뭐 한 해 동안 저 스포츠 마니아 TV 뭐 유튜브로도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서 오늘도 또 거인사생하는데 뭐 당이동 강씨님 그리고 최동원 야구박물관님 선샤인 오스트레일리아님 이런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내년 시즌은 또 빨리 시작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열심히 한번 또 저희도 이렇게 근육 세워가지고 동계훈련 동안 굉장히 그냥 다듬어가지고 한번 멋진 중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예, 고맙습니다. 박정태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염정석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날이 확 추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두터운 옷을 꺼낼 때가 아닌가 싶은데 내일하고 모레 비 소식 있으니까 비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갈차짐의 18,500